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 폴더블 아이폰은 하나도 없잖아요. 삼성은 벌써 6번째 폴더블 폰을 내놨고 곧 7번째 폴더블 폰이 나옵니다. 화웨이, 오포, 샤오미 같은 중국 브랜드들도 이 시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애플은 왜 아직도 이 시장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애플이 폴더블 폰을 안 만드는 진짜 이유랑 삼성이랑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폰은 언제쯤 접을 수 있게 될까?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요즘 폴더블 폰이 완전 대세인데 삼성 갤럭시 Z 시리즈는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화웨이는 어떻게 했냐면요. 2024년 1분기에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이 35%로 삼성의 23%를 제치고 1위까지 올라갔어요. 오포, 샤오미 같은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각자 폴더블 기술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근데 애플은 묵묵부답이에요. 애플은 늘 늦게 나와도 뭔가 다르긴 하지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소문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애플이 정말로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이긴 한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본격적으로 애플이 왜 아직도 폴더블 폰을 안 내놓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내놓지 않는 애플의 철학. 여러분은 애플의 핵심 철학이 뭔지 아세요? 미완성 제품은 절대 출시 안 한다예요. 이거 진짜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애플의 불변 원칙입니다.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주름 문제가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삼성, 화웨이 같은 경쟁사 폴더블 폰도 아직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요. 최신 모델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보이기는 하죠.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 정도 주름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인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용성과 내구성 기준이 정말 엄격합니다. 애플의 테스트 기준은 정말 높아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20에서 50c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낙하 테스트를 하는데 애플은 무려 1m 높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완전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더 튼튼하게 쓰이길 바라는 거죠. 업계에서는 폴더블 폰은 애플 자체 디스플레이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해요. 심지어 애플이 경쟁사 폴더블 폰을 사서 분해까지 하며 개발을 추진했는데 내구성 문제 때문에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전략에 있어요.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2024년 3분기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가 감소했고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무려 21%나 줄었습니다. 이건 폴더블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죠. 애플은 이런 시장 흐름을 진짜 꼼꼼히 보면서 타이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서두르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면 애플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애플은 폴더블 관련 특허를 꾸준히 등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놀란 건 자가 복구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화면에 흠집이 생겨도 스스로 복구하는 기능을 가진 디스플레이 특허를 냈고 2020년에는 엘라스토머라는 소재를 활용해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복구되는 기술도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24년 초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요 패널 업체들이랑 폴더블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처럼 조개 껍데기 형식의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 국내 패널 업체랑 활발하게 접촉 중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애플이 내놓을 폴더블 아이폰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요,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은 갤럭시 Z 폴드처럼 책 모양으로 펼쳐질 디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 분석가로 유명한 버밍치에 따르면 이 폴더블 아이폰은 7.8인치 내부 화면과 5.5인치 외부 화면을 갖추고 크기는 아이패드 미니랑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특징으로는 올 가을에 나올 초박형 아이폰 17 에어의 기술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아이폰 17 에어는 두께가 5.5mm로 애플 제품 중 가장 얇은 제품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폴더블에 적용하면 펼쳤을 때 두께가 4.8mm까지 얇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대신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를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기기를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시점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했는데 최근엔 2026년 9월에서 10월 또는 심지어 2027년 이후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빨라야 내년 말 아니면 2027년에나 첫 폴더블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은 약 2,000에서 2,500달러, 한화로는 290에서 37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나온 폴더블 폰 중에서도 최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애플과 삼성은 폴더블 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삼성의 전략은 패스트 무버예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처음 모델들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삼성은 이 과정에서 폴더블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력을 쌓아올 수 있었어요. 반대로 애플의 전략은 퍼펙셔니스트를 고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이게 표준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도 애플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애플워치와 에어팟은 늦게 나왔지만 바로 시장의 기준이 됐죠. 애플에게 혁신이란 그냥 새로운 거가 아닌 제대로 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더 좋으세요? 당장 쓸 수 있는 새로운 기기가 좋으신가요? 완성도 높은 제품이 더 끌리시나요? 애플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대충 움직이진 않아요. 겉으로는 안 보여도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이 애플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